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040년에는 부산의 인구가 280만 명 선까지 감소할 거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불과 17년 뒤면 벌어질 일인데 특히 청년 인구는 현재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첫 소식 윤파랑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4,100명입니다. 1년 전보다 2.2%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무려 17.8%나 급증해 자연 인구 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부산의 인구 감소 추세는 예상치를 웃돕니다. 부산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 부산 인구는 282만 명대로 내려앉습니다. 20년 만에 15.8%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16개 구군 중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강서구와 기장군 두 곳뿐. 영도구, 사상구, 남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20% 이상 인구가 줄어듭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는 매년 2.7%씩 줄어들다가 2040년에는 41.8%가 줄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없는 도시에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예견된 미래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만족이 안 되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 객관적인 여건이 아직 미흡하고 받쳐주지 못하는 게 결과로 지금 유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2025년까지 인구정책에 3조 5,7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도시 감소를 받아들이고 축소사회에 적응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고 있는 만큼 정책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이른바 전세금 먹튀 사건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살던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도 갚아야 해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윤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증금 9천만 원을 대출받아 첫 전셋집에 입주한 20대 여성.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 앞으로 26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부동산에서 처음 할 때 건전하게 있긴 한데 여기 집주인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고 믿으셔도 된다. 이 건물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건 이 여성만이 아닙니다. 이 빌라 건물에 있는 집 25채의 집주인은 단 한 사람인데요. 현재 모두 경매와 압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경매 개시 통보를 받은 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가까스로 닿은 연락에서 집주인한테 들은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붙여달라. 이 집을 팔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보증금 대해서 물어보니까 날리는 거다 미안하다.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된 또 다른 30대 세입자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 가운데 한 푼도 못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전세 대출금도 갚아야 했는데 보증보험을 들 수 없던 상황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고스란히 세입자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1억을 대출을 받았었고 바로 받으면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께 좀 손을 빌려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 25명한테 받아 챙긴 전세보증금은 총 24억 1,300만 원. 세입자들은 민영사상 공동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령 자격이 안 되는 해외 취업자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도 급여가 지급됐는데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은 2년 전 실직한 뒤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6개월 동안 1,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이 남성은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아왔던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간 사람은 모두 606명. 이 중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거주자는 149명으로 전체의 24%, 부정수급 액수는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매달 자신이 직접 입사지원서나 면접 확인서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해외여행을 하고 있고 가족이 온라인으로 대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손쉽게 승인이 나기도 했습니다. 특별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해외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한 뒤에야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은 안 되거든요. 노동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점검을 올해도 계속 진행은 할 예정이거든요.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액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6억 원을 반납토록 조치했으며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4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정부가 예탁결제원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캠프 출신의 보은 인사라는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인데 노조는 낙하산이라도 급이 되는 인물을 보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범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탁결제원 임원 추천위원회가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순호 후보는 은행 연구 분야 학자로 자본시장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라며 무자격, 무경험, 무능력의 산무, 낙하산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팀장급 연구원으로 역대 사장과 비교하면 직급이 너무 낮아 직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며 사장 재공모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몇 달간 고생하면 이런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기관의 기관장으로 보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상식입니까? 이 후보는 사장 공모 절차 시작 직후부터 내정설에 휘말렸던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한 뒤 인수위원회 비상임 자문위원도 지냈습니다. 예탁원 신임 사장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노조는 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출근 저지 투쟁도 불사할 태세여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권 교체와 임기 만료 때마다 치르는 금융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홍역, 이번 정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전무후무한 은퇴 시즌 100타점 기록. 롯데 대체 불가능한 득점원 4번 타자 이대호. 이대호가 빠진 롯데의 공격력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스프링 캠프엔 예상 외로 불안감보단 기대감이 더 큽니다. 이대호가 직접 지목한 후계자들이 올 시즌 맹활약을 다짐하고 있는 데다 이대호의 부재로 잃는 것도 있지만 얻을 것도 많다는 계산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벗은 영원한 레전드, 영구 결번 10번의 주인공. 이대호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후계자를 묻는 질문에 두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지금 현재에서는 제일 잘 할 것 같고 지금 일본의 김민수 선수라든지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리고 올 시즌 7년 만에 이대호 없이 치르는 첫 스프링 캠프. 수비면 수비, 타격이면 타격. 이대호가 점 찍은 후계자 롯데의 유력한 차세대 4번 타자 한동희는 이번 괌 스프링 캠프에서 누구보다 훈련에 열심입니다. 지난 시즌 4월까지 4할이 넘는 타율로 월간 MVP까지 수상했지만 옆구리 부상 이후 후반기 불방망이가 식으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은퇴 시즌 100타점을 기록한 선배 이대호의 공백을 지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100타점이란 부분이 되게 공백이 좀 클 것 같은데 올해는 뭐 딴 것보다 타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후계 경쟁자 김민수도 올 시즌 각오가 남다릅니다. 한동희와의 경쟁보다는 올 시즌 팀의 보탬이 돼 1군에서 빛을 보겠다는 목표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 두 선수가 기대만큼 활약해준다면 1루와 3루에서 내야 수비 활용과 타선 운용에서 선택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타격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제가 해줘야 되는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제 스스로도 기대되는 시즌이고 또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타율과 안타, 타점 등 대부분 타격 지표에서 이대호를 넘어선 선수가 없었던 만큼 공격력 저하가 우려됐지만 롯데엔 불안감보다 기대감이 더 큰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공격 활로를 개척해 팀 체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Maybe we don't have one guy that's going to drive in 100 runs or hit 25 to 30 home runs, but we have a team where we can manufacture and create runs in a different way, a more athletic way. And so the identity of the team is changing. 이제 포스트 이대호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롯데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 괌 스프링 캠프는 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첫 단추였습니다. 롯데는 이곳 괌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일본 이시가키에서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와의 2차례 연습 경기를 거쳐 오키나와에서 국내팀과 6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스프링 캠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드론쇼 코리아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7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친환경 드론부터 군사용, 미래 항공교통 드론까지 다양한 최첨단 드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드론 몸체 아래 작은 연료통이 달려 있습니다. 액화 수소를 한 번 충전하면 무려 13시간 넘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드론은 뛰어난 수속력까지 자랑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드론보다 26배 이상의 비행 시간을 기록하고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서 국내 통신사 등 4개 기업이 함께 구성한 공동 전시관에서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차세대 도심 항공 운송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조종석에서 장비를 착용하면 하늘길 상황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 수 있어 기체 이탈을 막고 안전 운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과 헬리콥터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운송 장비입니다. 드론의 멀티콥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체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전기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되게 낮아서 이게 헬리콥터로 할 수 없는 기능을 도심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나타난 그 새로운 운송 수단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드론쇼 코리아는 국내외 172개 기업, 625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배 등 다양한 수송용 드론부터 군 작전용 드론 전투 체계와 방호 기술, 인공지능과 해양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학술 행사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 기술의 최신 동향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시민건강과 영세사업자 생계를 위협하는 생활밀접범죄 집중수사에 나섭니다. 올해 중점 수사 분야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일본산 수산물 납품을 비롯해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복지법인 족벌 경영과 위조 의약품 판매 등입니다. 특사경은 지난해 식품과 환경, 의약, 원산지 등 분야에서 300명의 위법 행위 244건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을 위한 성금 3,400여만 원을 전달합니다.
성금은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로 전달돼 임시보호소 운영과 의료, 구호식량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남 양산시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소방당국에 주민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난방공사는 보일러동 옥상에 설치된 장비 시운전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형 철제 코일을 옮기던 40대 노동자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사상구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5톤짜리 철제 코일을 옮기다 숨진 40대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시사포커스 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부산에만 4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와 과다한 치료비 지출 등의 문제점들을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뉴스앤이슈 코너에선 한일 어업협정 중단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수산업계 어려움과 장평 지하차도 개통 등의 이슈를 두고 토론이 진행됩니다.